자, 이제 2단원인 기권과 날씨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꼭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3번이 정답인데 중간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까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이 기온이었고요. Y축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변에 산을 올라갈 때 온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점점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기온이 올라갔다. 이때는 오존층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죠. 다시 오존층을 넘어서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기온이 올라갔다가 라고 하죠. 이때 첫 번째 구간을 우리는 대륙권, 여기는 성층, 성층권, 여기는 중간권, 마지막으로 열권이라고 하죠. 중간권에서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알루미늄 컵과 적외선 등을 장치하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고 하겠는데 이때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하고 되어 있네요. 적외선 등으로 디지털 온도계가 있는 컵에 열을 계속 가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허나 온도가 쭉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이를 복사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 복사평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30, 100, 20, 50, 70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용어들이 있죠. 한번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50%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모두 합쳐서 70%라고 되어 있는데 50%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봅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것들 모두 지구의 온도를 올려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4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온난화로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죠. 허나 지구온난화가 이 평형의 온도를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프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변인이 나타나 있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볼 땐 항상 X축에 뭐가 있는지 Y축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이다. 온실기체라고 하는 건 지구의 온도를, 지구의 평균 기온을 점점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하면 할수록 평균 기온 편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억은 맞고요. 니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도 같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편차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0.6, 0.3 1880년 이후 해수면 높이는 상승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북극과 남극에서의 빙하가 녹았기 때문이죠. 빙하가 녹는다라는 건 녹아서 물로 바뀌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상승했다라고 봅니다. 정답은 5번. 6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둥근 플라스크에 약간의 물을 넣고 입구를 막은 후 드라이기로 가열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포화 수증기량과 상대 습도의 변화로 옳게 짝지어진 것 이야기를 했죠. 우리 온도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드라이기로 계속 가열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생각을 본다면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Y축 있던 포화 수증기량 값은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 습도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공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증기 양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여기 플라스크는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수증기량은 일정함으로 감소한다라고 보죠. 왜냐면 온도가 오를수록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죠. 정답은 1번. 7번 보겠습니다. 포화 수증기량과 A부터 E까지 공기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A, E 중 포화 상태인 공기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위치에 있을 때 이 친구들을 바로 포화 상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A와 B가 포화 상태가 되겠지요. C와 D의 공기의 상대 습도를 비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C와 D의 상대 습도를 비교할 때는 첫 번째, 현재 온도가 얼마인가? 두 번째,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인가? 자, 그래프를 보니까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지금 10g/kg으로 C와 D가 동일하네요. 그런데 C하고 D는 온도가 차이가 나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C와 D의 상대 습도는 C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D와 E의 공기의 상대 습도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은 같은 온도에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네요. 같은 온도일 때는 갖고 있는 수증기량을 살펴봐야 되니까 D가 E보다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죠. 따라서 D가 E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서 8번 보도록 할게요. 페트병에 물을 조금 넣고 액정 온도계, 선생님이 여기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연기가 나타났던 거 기억나죠? 간이 가압 장치를 연결한 페트병의 펌프를 여러 번 눌러서 압축했다가 뚜껑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다. 이때는 공기가 갑자기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제 넘어가서 9번 보도록 할게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결론적으로는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커다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알갱이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갱이가 생기기 전에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걸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 정답은 3번입니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서 수증기가 응결을 했다라고 하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내려가니까. 그리고 공기 덩어리에 부피가 팽창을 해야 마지막으로 구름이 생성이 되겠죠. 거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도 정확하게 결론은 어쨌든 똑같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점. 10번. 그림과 같이 공기가 운동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단 말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온도도 낮아지고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시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구름들이 많이 데꾸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4번. 공기의 부피가 감소한다. 공기의 부피는 커지겠죠. 왜냐하면 구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프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있으면 온도가 점점점 내려갈수록 부하 수증기량의 값은 내려가기 때문이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1번. 저위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네요. 저위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북반구죠. 중위도 지방입니다. 저위도라고 하는 건 적도 부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온도가 조금 더 적도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 알갱이가 함께 구름을 만드는 우리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도 부근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서로 만나서 합쳐지는 병합설이라고 하고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합쳐서 비가 되기도 하고 얼음 알갱이 아니고요. 얼음 알갱이 아니고요. 정답은 1번. 자, 그림은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넣고 기압의 크기를 측정한 토리첼리 실험이라고 있어요. 이때 1기압은 76cm, 수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HG라고 표현을 하죠. 수은 기둥의 압력은 기압과 같다. 수은 기둥이 이렇게 바닥을 누르고 있는 것과 기압이 누르고 있는 것이 같아졌기 때문에 같아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같지 않았다라고 하면 수은 기둥의 길이가 계속 줄고 있거나 혹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같기 때문에 얘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76cm로. 기압이 높으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높아지겠죠. 1기압의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 기울여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의 높이는 항상 변하지 않지요. 굵기를 2배로 하면 기둥의 높이는 상관없이 76cm를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 13번. 그림은 기압 차이로 바람이 발생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늘에서 공기가 내려오는 것. 하늘에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태양이 뜨겠죠. 맑은 날씨이기 때문에 이쪽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구름이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는 구름이 생기게 되고 날씨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공기 A는 하강하고 B에서 상승한다. 맞죠? A는 냉각된 지역이고 B는 가열된 지역이다. 우리 구름이 만들어질 때 지표면에서 가열이 되면 하늘로 공기가 올라가게 돼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걸 배웠어요. 니은도 맞고요. 지표면 근처에서 바람은 A에서 B로 분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기는 항상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내려오고 A에선 B로 가게 되네요. 정답은 5번. 자, 14번 볼게요. 해안에서 낮에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은 하고 나타나 보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A 지역에서는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B 지역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B 지역의 날씨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A 지역은 구름이 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압은 B보다 A에서 낮다. 하늘에 태양이 있을 때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B가 A보다 크겠죠. 그래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에서 낮에 부는 바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면 하늘로 구름이 올라가면 A 지역 위에는 구름이 생기고요. B 지역에서는 태양이 뜨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B는 고기압, A는 저기압. 기압은 B보다 A에서 낮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회류풍 중 육풍이 불 때이다 라고 하는데 땅에서 볼 때 바다 쪽에서 A 쪽으로
즉 바다에서 땅으로 오기 때문에 육풍이 아닌 해풍이라고 하죠. 밤에도 바람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위치라고 되어 있네요. A, B, C, D. 이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나누고 시작을 하세요. 땅과 바다, 고위도, 저위도, 춥다, 덥다, 건조하다, 습하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5번 C와 D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위도의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춥고 습한, 덥고 습한 얘네 둘이 만나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장마전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때는 이 전선면을 꼭 생각해 보세요.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 기억. 가는 한랭전선이고 나는 온난전선이다 되어 있는데 바뀌었죠? 가가 온난전선, 나가 한랭전선. 구름이 얘는 높게 생기는 층운형, 아니 저군형. 얘는 멀리 생기는 층운형. 비가 넓은 지역에 내리고요. 비가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고.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고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 가는 나보다 이동 속도가 느리다. 여기서 가란 따뜻한 공기인데요. 얘가 훨씬 속도가 느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7번 볼게요. 우리나라 부근에 발달한 온대저기압을 나타낸 날씨다. 장마예요. 장마 아니고 앞에 있는 비가 오고 여기는 날씨가 화창한 아주 신기한 전선이에요. 옳은 것은 하고 나타내네요. 3번 C 지역에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바닥 지금 이 전선을 살펴보면 바닥에서 지표면에서의 내용을 쭉 볼게요. 여기는 한랭전선이기 때문에 찬 공기가 급하게 파고드는 형태, 저군형 구름이 높게 쌓여서 좁은 지역에 비를 많이 내리고 이쪽은 찬 공기, 그리고 이쪽은 온난전선이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 여기 사이도 차가운 공기. 왜냐면 구름이 넓은 지역에 생기는 층운형 구름, 넓은 지역에 비를 조금씩 내리고. 신기한 건 왼쪽과 오른쪽을 제외한 가운데는 화창하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이 그림을.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2단원 기권과 날씨 형성평가 문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의 풀이 방법을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질문이 생기면 교무실로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